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제하고 해서 각종 언론에서 조원진 의원 보수신당 창당 추진 이렇게 기사가 한 20, 30개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의원실에서 보도자료 돌렸지만은 언론사들이 보도자료 돌린다고 다 써주는 건 아니죠. 그런대로 기사에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가는 거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탄핵의 주역 김무성 오른팔 홍문표를 사무총장에 찍어 놓으니까 야 이건 뻔하다. 친박 박 대통령 세력 고사작전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조원진 신당은 박 대통령 구명을 제1순위로 내세울 게 딱 보이잖아요. 정치부 기자가 볼 때는. 아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사들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내일 태극기 집회를 엽니다. 이미 다 홍보가 됐지만은 박종화 회장의 애국연합과 바로 이 신당 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 제목이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인권유린 규탄 및 무죄 석방 태극기 집회. 이 집회를 열고 행진까지 하고 6시에 국회로 이동해서 국회 대회의실 한 600석 규모입니다. 의원회 간 대회의실. 거기서 발기인 대회,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하는데 지금 발기인이 한 2천여 명 정도를 참석할 것 같다. 600석인데 2천여 명이 어떻게 참석하냐? 국회 오시면 알겠지만요. 이 대회의실에 큰 로비 복도가 있거든요. 의원회 간 때. 아마도 거기까지 다 들어차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큰 성황리에 창당 발기인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창당준비위원 회의에 거의 매일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세한 내용은 잘 아는데 미리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당명 같은 거는 미리 공개를 못 해드리거든요. 아마 발기인 대회 내일 당명이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창당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의 이 중요 노선들 이 강령을 사실 지금 제가 맡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당 강령을 지금 제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하는 거는 솔직히 15분이면 끝나요. 한 10분이면은. 근데 이제 제가 한국당이나 문재인 당이나 이런 거 당 강령 쭉 보면서 요런 것들로 치고 나가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정리 중인데요, 머릿속으로. 정리만 다 되면 워딩 치는 거야. 15분이면 끝나죠. 그래서 몇 가지 좀, 이게 아마 당 강령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그걸 좀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신당 창당 준비할 때부터 아마 이 미디어치의 영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국회에서 발전했었고, 새로운 이른바 우파 가치의 신당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그걸 고민하는 것을 제가 지금 강령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순위는 박 대통령 구명 무죄 석방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놓치고는요, 당 정체성이 쓰질 않습니다. 박 대통령 사기 탄핵, 거짓 탄핵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창당하러 나올 리도 없고, 우리 전에 이른바 탄기국이 창당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걸 낡은 틀을 또 깨고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그게 저희 제1 정체성입니다. 그럼 너희 박바냐? 친박이냐? 글쎄요. 저한테 그런 말을 물어보면은, 정규재 주필이 지금 말고, 조원진 의원이 대선 후보로 나갔을 때 그냥 우리 세력에 대해서 가볍게 그냥 친박이라고 확 찍고 넘어가는 거 보고 저분 참 경솔하구나 생각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원진 의원을 친박 가능하죠. 어쨌든 여당에서 최고위원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남아있었으면은 아마 지금도 아마 당대표에 아마 도전했을 건데, 근데 그럼 조원진 의원 말고 전체 다 조연 빼고 다
지금 오늘 보도자료 나와 있는 정미용, 허평한 장군, 변희재, 김경애 대변인. 아니, 친박이라 그러려면은 박 대통령 뭐 주변에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뭘 해먹던지 아니면은 뭐 영향력을 행사했던지, 이게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중심에 서가지고 같이 책임지는 정치. 그거를 한 사람은 조원진 의원 한 명밖에 없죠, 우리 당에서. 근데 그럼 조원진 의원은 또 친박 핵심이냐? 그것도 아니죠. 친박 핵심이라 얘기할 수가 없죠. 아니, 최경환이나 윤상현하고 비교해보세요. 조원진 의원이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나 내각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니까 본인이 그냥 최고위원 나가가지고 당선된 것밖에 없거든요. 친박 실세 핵심이 아니고 좀 떨어져 있는 친박이거든요, 조원진 의원이. 그럼 이분이 왜 또 신당 창당하냐? 그냥 자기 책임지는 거죠. 그래, 그래, 친박이라 불러 좋다. 난 내가 그럼 책임지고 하겠다 해서 하는 거고, 이분은 자기 정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뭐 가시밭길로 가라에 늘 뭐 이야기하지만은 그 가시밭길 걷고 있는 거죠. 뭐 그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저 얼마 전에 한 보수 농객과 만났는데 조원진이 무슨 신당 만들어서 공천 장사하려고 그런다 해서 제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다시는 이제 그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러는데, 아니 대구 지역에서 삼선 의원인데 공천 장사하려면은 대구에서 버텨가지고 차라리 대구시장 출마해서 그거 확 잡아버리죠. 왜 나와서 여기서 공천 장사를 합니까? 공천 장사를 하려면은 그래도 국회의원 한 20-30명 있고 뭐 이래야지 되지 않겠어요? 뭐 우리가 잘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나중 얘기고, 공천 장사 하려면 당에 남아있어야죠. 여기서 무슨 공천 장사를 합니까? 그냥 바르게 벤처 정당으로 가는 겁니다. 잘 될 수도 있겠죠. 잘 될 수도 있지만은, 글쎄요, 저는 이 낡은 보수들이 아직까지도 공천 장사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당은요 영상 토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마 신당 창당하게 되면은 당 지도부 선출부터 이 시도당 위원장 선출할 텐데, 우리는 영상으로 다 토론해가지고 당원 총투표로 다 뽑을 겁니다. 아주 특수한 사례 빼고. 이 신당의 특성상 외부 인사 영입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빼면은 다 그렇게 하는데 무슨 공천 장사를 합니까? 홍준표 씨가 무슨 여론조사 공천 안 하겠다? 저도 여론조사 공천 반대하는데, 그렇다고 홍준표가 찍어내는 게 그게 바른 정치는 아니잖아요. 우린 당원과 국민이 다 보는 유튜브 토론을 통해서 다 후보 선출하기 때문에 당이 성공해도 공천 장사는 없다. 그런 좀 낡은 틀 좀 벗어나서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당원들은 한겨울 동안 쭉 보면서 이 거짓 탄핵, 사기 탄핵을 극복을 하고 정신적으로 그 수천여 가지의 이 거짓 사기 보도들을 보면서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끝까지 이 박 대통령의 결백을 믿고, 그리고 지금 재판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제 더 확실해지잖아요. 사실은 저만 해도요, 태블릿 PC 조작을 확신한 12월 8일 이전에 기사들 쭉 보면요, 야, 저 중에 한두 개나 걸리면 큰일 나겠다 생각했단 말입니다. 요즘에 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박 대통령 하야를 친박들이 이 주장한 거에서 배은망덕하다. 저는 그건 좀 다르게 봐요. 제가 그때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친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청와대 안하고 박 대통령 주변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최순실이 막 독일에서 2조 원 해먹었다? 박 대통령이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최순실이 뭘 얼마나 해먹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박 대통령 측이 파악이 안 돼요. 친박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거 뭐 완전히 막 촛불등을 불살라로 달려 들어오니까 혹시 대통령 차기도 모르는 사이에 최순실이 몇천억 해먹었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자신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일단 대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6개월 정도 앞당기는 것 정도로 타협을 하자. 정치적 타협을. 친박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청와대 안에서도 그런 타협론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엄밀히 보면은 지금 상황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박 대통령 무죄 석방 구명운동 하지만 그 생각 하게 됩니다. 저도.
저 사실은 그때 김경재 총재가 특보는 그만뒀지만은 한강욱 실장하고 대통령 같이 보좌하고 있을 때 김 총재 저한테 이게 한 인간인데 대통령도 자칫하면은 정말 큰 변당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명예회복은 뒤에 하고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안 된다 그랬죠. 이건 진실 가지고 끝까지 싸우자 그랬지만은 제가 감옥 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박 대통령이 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진실 갖고 싸우자는 사람은 대통령 당신 감옥 가서 우리 싸웁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그때 타협해서 하야하고 그러면은 대선 준비를 차분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 이점 그리고 박 대통령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강하게 반대했지만은 박 대통령 하야를 결정했던 친박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박 대통령 본인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박 대통령 이런 고생은 안 했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좌익들과 내각제주의지 세력이 타협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도리 없죠. 이제는 그냥 진실 하나만 보고 밀고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런 정말 우여곡절들을 겪고 진실을 보는 눈을 키운 당원들이 있는 거죠. 우리 당에. 그리고 이분들은 한 발음 더 나갔죠. 홍준표와 태극기 파리들의 사기극까지도 또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딱 보였거든요. 대선 때 조원진 후보하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이거 딱 보니까 대선 이기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문재인 쉽게 당선시켜주고 당권 잡아서 문재인에 협조해주고 자기는 대법원 무죄 받고 지자체에서 바로 공천장사하려고. 딱 그거 아닙니까? 지금 가고 있는 게. 최소한 우리 당 창당에 동의하는 분들은 이런 거짓 사기극까지도 다 극복한 분들이죠. 그러니 당원들의 이른바 이 수준이 얼마나 높겠어요. 보통 당원들이 아닌 거죠.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저희가 창당준비위원회의 지도부 운영위원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텐데 한 5명 정도의 굉장히 이제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당원들의 에너지와 이 열정 그리고 지력들 등을 정말 잘 꿰서 흩어지면 안 되는데 또 창당이라는 게 하다 보면은 좋은 의미로 누군가 주도하고 싶어하고 그러면 또 왜 네가 주도하냐 그러면 또 싸움 날 수도 있고 그런 거 잘못 핸들링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굉장히 지금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1순위는 사기 탄핵 진실 밝히고 박 대통령 무죄 석방이 우리 당의 강령에는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우리 제1의 미션이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탄핵 백서, 근데 이제 백서라 그러면 이게 대중적으로 홍보가 안 돼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는데 당의 앞길에 나아갈 길들, 대한민국 강대국 코리아가 자유통일을 달성하고 크게 성장하는 그 노선에다가 이 사기 탄핵 문제도 같이 넣어서 단행본으로 지금 발매를 해버릴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 우리 당은 열성적인 당원이 많으니까 매주 타블로이드판 묵가지를 내서 당원들이 뿌리는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 월간지를 하나 이 당의 정책을 날리는 꼭 우리 당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책 담론을 논하는 월간지를 하나 내서 미디어 체험 연계시켜볼까 수많은 이제 이 아이디어를 갖고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당연히 미디어식 정당이 됩니다. 각종 미디어가 결합돼 있고 당에서 미디어 하는 것도 거지만 당 밖에 연대된 미디어들이 쫙 깔려 있고 락TV, SNSTV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경선도 다 유튜브로 토론하는 게 미디어 아닙니까? 그래서 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미디어 정당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 길밖에 없고 사실 그게 이게 맞는 길이고 그 노선이 하나 나오는 거고 경제적으로는요 우리는 청년 창업가와 자영업자의 이해를 1순위로 반영하는 정당입니다. 이거 좀 다를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전경련 이 시다바리들이 잡은 요거랑 분명히 다를 겁니다. 정책적으로 크게 다르다기보다는 우선순위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뭘 하는 데 있어서. 전경련 시다바리들이 잡은 저 보수팔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방어적이에요. 좌익들이 기업을 옥죄로 들어오면 그거 막으러 가는데 끝납니다. 그냥. 제대로 막지도 못해요. 네. 재벌 하수인들이라는 그 딱지가 붙어가지고 이거 재벌 하수인들이 맞죠. 재벌 하수인 맞지 않습니까? 청년연애 줄 쓴 사람들. 실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될 청년 창업가와 자영업자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계획은 하나도 세운 바 없잖아요. 자유한국당이나 보수파리들이나.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창업기업을 발전시킬 때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닙니까? M&A 시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창업한 다음에 10개 중에 7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창업하다가 무너지면 신불자 되고 완전히 인생 끝나는데 그거를 활발하게 M&A 시장을 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안전하게 퇴출되고 성공한 사람이 M&A에 묶어가지고 빠르게 성장하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창업정책에. 지금까지 보수팔이나 전경련 자유한국당에서 이 정책 얘기한 적 있습니까? 관심도 없죠. 왜? 그건 재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재벌한테 돈이 안 나오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기업 정책, 친시장 정책에서 노선상으로 큰 차이는 안 나요. 재벌 하수인들이나 우리 당같이 청년 창업 정책과 자영업 우대 정책을 할 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건 분명한데 자영업 정책, 우대 정책 한다 해가지고 무슨 대기업이 자영업 시장 밀고 들어오니 많이 저는 그런 거 막는 정책은 안 할 겁니다. 대기업이 들어와가지고 글쎄요 자영업 시장 밀고 들어와가지고 다 쓸어버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실제로 들어왔다 퇴출된 경우 허다합니다. 대기업들 잘못 밀고 들어왔다가. 삼성만 하더라도 이삼성을 해가지고 이마켓 시장 들어왔다가 이제 박살나버렸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했다가 그냥 그때야 사업 초기 시절이니까 좋은 경험도 있지만은 망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삼성 영화 시장 들어왔다가 박살났잖아요. 벤처 이 기동성이 중요한 시장에서는 대기업이 들어오면 안 돼. 시장에서 퇴출당하기 때문에 저는 창업 위주 정책을 하더라도 기업을 규제하는 그런 건 전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우선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 우선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부패를 옹호하고 권력에 줄 서고 재벌 하수인 노릇해서 20, 30대 지지층 다 잃어버렸잖아요. 보수하고 자유한국당. 우리 그 점에서는 자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문화 관련해서 말이죠. 이 문화. 저는 이게 이 젊은 세대 정책과 연관된다고 보는데, 문화 정책이. 지금까지 보수파리와 자유한국당이 하는 문화 정책은요. 좌익들이 하는 거를 베껴가지고 오른쪽으로 틀면 끝난다 봅니다. 좌익들이 선동 좌익 영화 만들면은 야 우리도 만들어야지. 선동 좌익 영화 만들어. 이거밖에 더 했습니까? 그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시장 자체를 그냥 개혁의 칼을 들어야 됩니다. 문화시장이요 엉망진창이에요. 브로커들 판치고 사기가 판치고 부정부패 판치고 연예시장 보세요. 그게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조폭 계획돼 있고 이걸 그냥 연예시장 구조조정법을 통해서 연예 문화시장 전체를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전면적으로 세력교체해버려야 돼요. 좌익을 척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좌익이 왜 또 아래 트냐? 시장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거기 또 아래 트는 거거든요. 그거 법안을요 10년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미국의 연예시장 구조조정 법안을 그대로 연구해가지고 저하고 박사 교수 몇 명, 문화부 기자 몇 명이 만들어 놓은 법이 있는데요. 그거 그대로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릅니다. 같은 보수정당은 완전 다를 거예요. 문화정책만 하다가 완전 다를 겁니다. 좌익을 밀어주니까 우리 우익 밀어주고 그런 유치한 거 하지 않습니다. 판다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청년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창업이면 창업, 정치면 정치 그걸 대폭 확장할 건데
이것도 제가 잘 압니다. 보수파리들하고 이 자유한국당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좀 스피킹이 되는 한 20대, 30대가 있으면요. 불러다가 마이크 주고 나팔수로 이용하고 그 중에 말 잘 들으면은 하나 감투 하나 조금 주고 못하는 애들은 못한다는 게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충성도 떨어지는 애들은 그냥 날려버리고 그렇게 계속 이용해 먹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하고 재벌하수인들, 전경련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 보수 쪽에서 지금도 우리 당원들이 현재로서는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태극기 집회를 계속 나오려면요. 어느 정도의 이 생활 여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전화가 3통이 와서 우리들은 뒤로 빠질 테니까 20, 30대, 40대들이 나서달라, 해달라, 뭐 내서달라. 그거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거 제가 진짜 그 분야 전문가인데 젊은 애들 그냥 끌어들여서요. 대변인 시키고 마이크 주어지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정말 애들 나팔수로 키웁니다. 잘못 걸리면. 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이요. 아주 깊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돼요. 근데 그 전문성이 좀 기존 분야랑 좀 다른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예를 들면은 청년 창업 분야 이거 완전 다르죠. 그 파트에 30대, 20대 전문가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창업에 대한 정책과 그 풀을 밀고 나가면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청년 창업가와 그쪽 창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게 20대, 30대, 40대가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부러 젊은 애 모일 필요가 없이 창업 정책 세게 밀어붙이면요. 그냥 모인다니까요. 그쪽 인재가. 그렇게 해서 전문가형 인재들을 모아야 되고요. 미디어치가 넘은 표절 확 잡고 있죠. 그거 누가 잡겠습니까, 그거? 그거 30대, 20대 박사과정 쫙 있습니다. 잡는 그 연구자들. 논문 표절 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들어엎어버리겠다. 대학 전부 다 이 클린 논문화 시키겠다. 그 엄청난 정책 사업인데요. 30대 초중반 연구자들 깔려 들어옵니다. 우리 당에. 그거 밀어붙이면요. 이런 게 수십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낡은 보수들이 다루지 않은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밀어붙이면요. 그쪽에 젊은 인재가 다 몰려 들어오게 돼 있는 거지. 젊은 애들 데려와라, 찾아와라. 솔직히 정말 그러다가 다 브로커들 만들어냅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그 브로커로 전락시키는 과정이. 좀 하면은 뭐 용돈 좀 주고 이래가지고 저희 그런 거 안 합니다. 저희 그런 거 절대 안 할 거니까. 다른 방식으로 한다. 정책 전문을 파면서 자연스럽게 인재가 모이도록 하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 당 강령을 좀 말씀드렸고, 뭐 강령은 물론 제가 초안 잡지만 뭐 다 여러 사람들이 검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강령이라기보다는 노선이고요. 이 스케줄은 이제 이 시도당 창당들이 쫙 가고 8월 말 안에 중앙당 창당이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영입이 될 거고요. 뭐 지금도 이미 저는 대세를 잡았다고 보는데 급격히 자유한국당은 거의 진흙탕 개싸움, 이념과 가치 높고 이권만 가지고 가는 개싸움 벌어져가지고 무너져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로 시작했지만은 이게 갑자기 항공모함이 되고 섬이 되고 대륙이 돼서 모든 보수 가치와 애국 가치를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메이저 정당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지켜보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성의 있게 좀 찾아보시고 우리 당 카페 네이버에 태극기 현재 그렇습니다. 태극기 새누리당이라고 검색하면은 되니까 당원 카페도 보시고 미디어치도 보시고 뭐 락TV도 보시고 뭐 허준TV도 보시고 뭐 이야기TV 보시고 해서 관심을 가져주다가 결단을 내리고 구국의 심정으로 한번 우리 당에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